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체 리깅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거 먼저 할 거냐면 척추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인체를 리깅하려면 조인트라고 하는 거를 넣어줘야 되는데, 조인트 같은 경우에는 평면 뷰에서 넣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4번 모드로 보고 조인트를 찍어줄 건데,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갈 겁니다. 리깅 탭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스켈레톤 그리고 크리에이트 조인트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드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X 누르면서 클릭을 해주게 되면은 그리드의 간격에 맞춰가지고 사용할 수 있어서 동일한 간격으로 내가 배치를 하겠다라고 하셨을 때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 넣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조인트를 넣어줄 때는 7개를 넣어줄 때도 있고요. 5개를 넣어줄 때도 있고, 그런데 지금 보면은 간격이 뭐 그렇게 잘 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간격을 일정하게 맞춰주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있는 무브 툴이라고 하는 거를 더블 클릭해서 옵션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션에 보면은 여기에 Preserve Children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Preserve Children을 눌러주게 되면은 조인트가 일시적으로 이제 종속 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씩 단일로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하나씩 움직이면서 간격만 조금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기도 하지만 다 쓴 다음에는 필수적으로 조금 해제를 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종속 관계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뭔가 종속을 잘못한 것처럼 느끼게 된다거나 아니면은 종속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면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 5개 내지 7개 정도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다시 저는 체크를 풀었고요. 라이트 뷰에 가가지고 살짝만 밀어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잡고 가장 상위 종속 관계자를 잡은 다음에 살짝만 뒤로 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척추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타고 넣어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우리는 오늘은 일직선으로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직선으로 살짝 뒤쪽으로 넣어줬습니다. 이렇게. 자, 조인트가 만약에 너무 작다라고 하면은 윈도우에 들어가셔가지고 세팅 for preference 환경 설정에서 조인트 사이즈를 조금 바꿔주세요. 그렇게 바꾼 다음에 쓰셔도 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척추를 이렇게 하나 넣어놨는데 이 척추에 조인트가 갖고 있는 방향, 로테이트 방향, 축 방향을 한번 확인하면서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스켈레톤 얘네들을 쭉 선택하시고요. 쉬프트 누르고 플러스 누르게 되면은 쫙 열리죠. 자, 전체 선택한 다음에 자, 일단 얘가 보여야 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들어가셔서 트랜스폼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로컬 로테이션 엑시스 이거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켈레톤에 오리엔트 조인트 옵션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스켈레톤의 오리엔트 조인트 같은 경우에는 조인트의 회전축을 맞춰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위를 X축, 그리고 앞을 Y축, 그 다음에 옆을 Z축으로 선택을 한 다음에 어플라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항상 이 막내 조인트 같은 경우에는 월드축을 표현하기 때문에 바꾼 축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 막내 조인트는 축이 달라도 괜찮게 된 거예요. 조인트의 이름을 좀 전체적으로 바꿔줄 건데요. 어떻게 바꿔줘야 되냐면 얘네 선택하시고 맨 위에 있는 상위만 잡으신 다음에 넣어보도록 할게요. Modify의 Prefix Hierarchy Name IK 언더바 토르소 언더바 바인드 언더바 조인트 그리고 조인트까지는 안 해도 되겠네요. 오케이.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척추에 필요한 조인트 같은 경우는 IK 조인트, FK 조인트, IK 탑, IK 바텀 조인트가 됩니다. 이 IK 토르스 바인트 조인트 그룹을 컨트롤 D로 복제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름을 바꿔줄 건데 이름을 바꾸는 건 하이어라키로 안 되고요. Modify의 Search and Replace Name 단체로 이름을 바꿔주는 기능입니다. FK 토르소 언더바로 바꿔주시고요. Apply 자, 그리고 이제
얘네 맨 위에 있는 조인트와 맨 아래에 있는 조인트가 필요해서요. 요거를 한 번 더 복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IK에서 컨트롤 D로 복제해 오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얘네만 가지고 아이솔레이트 모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거는 가장 위에 있는 조인트와 가장 아래에 있는 조인트이기 때문에 이 가장 아래에 있는 조인트 잡고 Shift P, 그 다음에 가장 상위에 있는 종속 관계자 그 아래에 있는 애를 잡고 Shift P, 중앙에 있는 애는 딜리트로 지워줍니다. 이름 바꿔보도록 할게요. 위에 있는 거는 탑 조인트, 아래에 있는 거는 바텀 조인트, 아이솔레이트 풀고요. 그 다음에 스플라인 핸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IK 토로소 바인드 조인트를 아이솔레이트로 들어가신 다음에 스켈레톤에 Create IK 스플라인 핸들, 요거는 커브가 생기면서 커브가 가장 상위 종속 관계자가 되는 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선택해 주신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가장 아래에서, 그러니까 상위 종속 관계자에서 하위 종속 관계자로 찍어줍니다. 그럼 IK 핸들이랑 커브가 같이 생기게 돼요. 자, 그러면은 가장 상위 종속 관계인 이 커브를 뭘로 조절할 거냐면 이 커브를 IK 탑 조인트와 IK 바텀 조인트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킨에 바인드 스킨 해주시고요. 탑 잡은 다음에 얘네가 잘 움직이는지 확인하고 바텀 잡은 다음에 잘 움직이는지 확인 한번 할게요. 자, 잘 움직이네요. 그러면 이제 컨트롤러를 달아줘야겠죠? 크리에이트에 넙스, 서클, R 눌러서 조금 키워주시고 위로 올려주시고 컨트롤 D. 자, 이 서클은요 어디에 종속돼야 되냐면 IK 바텀 조인트, IK 탑 조인트, 아이솔레이트로 들어갈게요. V 눌러서 스냅, V 눌러서 스냅. 이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탑 컨트롤이니까요. IK 언더바 도로소, 탑으로 갑시다. 탑 컨트롤 IK 바텀 컨트롤. 그리고 두 개 다 프리즈 해줄게요. 모디파이에 프리즈. 자, 그리고 얘네는 피종속을 걸어주지 않고요. 페어 런치를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IK 바텀 컨트롤 잡으신 다음에 IK 바텀 조인트 잡고요. 컨스트레인에 페어 런치. IK 탑 컨트롤 잡고 IK 탑 조인트 잡고 컨스트레인에 페어 런치. 그리고 나오신 다음에 컨트롤러 잡고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잘 움직이네요.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우리 트위스트를 조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위스트는 위아래에 있는 조인트를 돌렸을 때 중간에 있는 조인트가 알아서 계산해서 자동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IK 핸들을 잡아주신 다음에 Ctrl A 눌러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트리뷰트 에디터. 이 중에서 어떤 거를 눌러줘야 되냐면요. IK 솔버 어트리뷰트를 눌러주시면 요 아래에 뭐가 있냐면 Advanced Twist Control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Enable Twist Control을 눌러주시고 우리 요거 수치를 조금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orld of Type이라고 하는 거를 바꿔줘야 되는데요. 요거를 뭘로 바꿔줄 거냐면 Object Rotation of Start per End. 내가 스타트하고 엔드를 정해주겠다, 뭐 이런 뜻이에요. 자, 업 벡터는 0, 1, 0으로 정해주시고 업 벡터 2는 0, 마이너스 1, 그리고 1로 정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축이 이렇게 정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름을 바꿔줄 건데 IK 언더바 바텀 언더바 여기 있는 거를 복제해서 가져오셔도 괜찮아요. 조인트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IK 언더바 탑 언더바 조인트 자 써주면은 이제 트위스트가 다 완료가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요. 요거를 로테이션으로 한번 돌려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돌려보면은 순차적으로 이렇게 돌아가죠. 자, 잘 됐으니까 컨트롤 S 눌러가지고 저장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까지 했어요. 자, 이제 중간 척추 종속을 해야 되는데요. IK랑 FK를 합체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IK 방식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레이트로 움직이는 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척추의 첫 지점이나 끝 지점 그리고 트위스트가 들어가는 곳이 IK 방식입니다. FK 방식은 이제 피규어를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작업 방식인데 로테이트를 이용해서 조정을 하는 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척추의 중간 지점을 조작하거나 척추를 굽게 만드는 애들이 FK 방식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상위가 IK들의 가장 상위가 뭐가 될 거냐면 FK 토르소 조인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단 IK 바텀 컨트롤이라고 하는 거를 잡아 주신 다음에 FK를 쭉 열고 어떻게 할 거냐면 FK 토르소 언더바 조인트 6번 자, 여기에 P 종속을 하겠습니다. P. 그 다음에 IK 탑 컨트롤 잡으신 다음에 가장 마지막 FK 토르소 조인트에 선택하신 다음에 P. 자, 이렇게 하면은 FK의 요 커브들을 종속시킨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요 중간에 있는 애들한테 컨트롤을 부여를 해 줘야 합니다. 자, 근데 조금 특이한 거를 사용해 볼 거예요. 페어런치는 페어런치인데 일반 페어런치가 아니라 축이 반대로 되어 있는 페어런치를 사용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커브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크리에이트에 넙스 서클 R 눌러가지고 사이즈를 조금 키우고요. 조금 더 줄일게요. 이렇게 이 상태. 그 다음에 90도로 좀 돌려놓겠습니다. 이쪽으로 90도로 돌려볼게요. 로테이트 Z축으로 90도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우리가 어떻게 쓸 거냐면 오브젝트라고 하는 거는 원래 좌표랑 그리고 실체 요걸로 나뉘어요. 쉐입이랑 좌표로 나뉘는데 요 좌표는 사용하지 않고 쉐입만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아웃라이너에 디스플레이 들어간 다음에 쉐입이라고 하는 거를 체크해 주면 여기 플러스를 눌렀을 때 형상과 좌표를 나눠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얘를 프리즈를 일단 할게요. 모디파이 프리즈. 그리고 어떻게 할 거냐면 요거를 컨트롤 DD 해서 복제 총 3개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플러스 플러스 열어서 형상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에서 요 멜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 건데요. 멜은 어디 있냐면은 여기 가장 아랫부분에 여기에 멜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페어런츠 띄어쓰기 마이너스 R 띄어쓰기 마이너스 S 이렇게 하고요. 얘네들을 이렇게 블럭으로 잡으신 다음에 휠 클릭 드래그로 위에다가 올려 놔볼게요. 자, 멜 눌러주시면 되고요. 요거 지금 제가 올려놓은 게 하나가 있는데 요거 바꾸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바꾸는 거는 요 아이콘을 선택하고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에디트 해서 쉐브 지금 선반에 올라가는 거를 어떻게 보겠다 이런 거고요. 아이콘에 라벨을 넣어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버튼에 라벨이 생기니까 요거는 내가 넣고 싶은 대로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잘 내가 확인할 수 있게 하고요. 너무 길면은 잘리니까 좀 짧게 줄여가지고 축약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가 이제 중요한데요. 페어런츠를 나름 거는 거다 보니까 컨트롤의 형상, 요게 가장 위에가 돼야 돼요. 그래서 형상을 잡으신 다음에 요 FK 중간에 있는 애들 있죠? 요것들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FK 토로소 조인트 2번 선택한 다음에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아래에 있는 거 형상 잡고 3번, 이번에는 G 눌러가지고 이전 작업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택하고 4번 누르신 다음에 G. 필요 없는 요 껍데기 좌표들은 지워버릴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좌표 값을 가지지 않고요. 쉐입만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얘네에다가 종속만 이제 페어런츠로 걸어주면은 요것들을 가지고 이제 조정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요게 조금 특이한 방법이긴 하죠. 매를 이용하니까 요거 참고하세요. 만약에 커브의 크기를 변경하고 싶으면 컨트롤 버텍스를 잡아서 변경을 해야 됩니다. 컨트롤 버텍스로 회전을 하거나 아니면 이동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축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스트레치 앤드 스쿼시라고 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스트레치라고 하는 건 늘어나는 거. 스쿼시는 찌그러지는, 짓눌리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디즈니 애니메이션 12가지 법칙 중에 첫 번째 법칙입니다. 자, 요 스트레치 앤 스쿼시가 있으면은 탄성, 재질 등을 조금 더 잘 나타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사람도 탄성을 좀 가지고 있어요. 척추도 마찬가지로 빈 공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움직일 때마다 탄성이 조금 더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얘네들을 실체감 있게 입체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모양이 바뀌어도 원래 가지고 있는 부피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정확한 치수로 맞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윈도우 메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드 에디터. 여기에 뭘 가져올 거냐면요. 커브를 가져올 거예요. 커브가 지금 어디 있냐면 요거. 자, 이 커브에 쉐입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요게 지금 어떤 거냐면요. 요 핸들, IK 스플라인 핸들의 길이에요. 길이, 커브. 그래서 요걸로 길이가 지금 얼마만큼 되는지 요거를 알아내려고 합니다. 요거를 휠 클릭 드래그로 노드로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탭 눌러가지고 커브 인포라고 하는 거를 검색해 보도록 하죠.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연산할 수 있도록 다른 것들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탭 누른 다음에 multiply, divide라고 하는 거 곱셈, 나눗셈 하는 애들이야. 자, 요거 한번 꺼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일단은 요것만 꺼내놓고 이따가 조금 더 꺼내 보도록 합시다. 자, 커브 쉐입이라고 하는 거는 한 아이콘 여기 있는 거 2번 정도 눌러가지고 얘네를 쫙 펴주고, 커브 인풋은 한 3번 정도 눌러볼까요? 요거 인풋 커브가 나올 수 있을 때까지. 자, 그리고 여기에서 월드 스페이스를 열고요. 월드 스페이스 0번. 여기가 어디로 가냐? 인풋 커브로 클릭 드래그로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커브 인풋 누른 다음에 컨트롤 A 누르게 되면은 아크 랭스라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 척추의 길이가 나오게 되네요. 9.738이 되겠어요. 자, 요 우리 평면부에서 봤을 때 요 그리드 한 칸이 1이에요. 1. 이 그리드 한 칸을 1로 계산해 봤을 때 대략적으로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multiply, divide. 요거는 이제 곱셈, multiply는 곱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길이, 요거를 우리가 스케일 값으로 변환하는 게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커브 인포를 스케일 값으로 변환해 주는 애. 자,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요. 요 커브의 길이가 이렇게 스케일로 변환했을 때 1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크 랭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열어서 어떤 거에 해줄 거냐면 input 1x에다가 이렇게 클릭 드래그로 연결해 주고요. 선택하고
디바이드로 바꿔준 다음에 똑같은 숫자를 써주도록 할게요. 9.738. 자, 이렇게 되면은 얘네들이 나눠지게 되는데, 만약에 2배로 늘어나게 되면은 스케일 값이 어떻게 나누냐면 이 9.738로 나누기 때문에 2배로 늘어났을 때는 2, 뭐 이런 식으로 이 길이 값이 스케일 값으로 변환돼서 나오게 만들어주는 게 멀티플라이 디바이드 첫 번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현상 같은 경우에는 IK 토로소 바인드 조인트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IK 토로소 바인드 조인트 1번에서부터 4번까지, 5번은 안 써요. 5번은 이제 세고라고 8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1번에서부터 4번까지 잡아주신 다음에 휠 클릭 드래그로 노드를 한번 이렇게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네를 이렇게 열어줄 거예요. 2번 눌러서 열어주고, 이렇게 쭉 열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 멀티플라이 디바이드의 아웃풋 x가 어디에 들어가야 되느냐? 스케일 x에 들어가야 됩니다. 플러스 열어주시고, 플러스 아웃풋 x가 스케일 x에, 아웃풋 x가 스케일 x에 반복.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비례를 넣어줄 건데, 반비례는 그냥 넣게 되면은 너무 강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영향력을 조금 부드럽게 넣을 수 있게 파워를 좀 조절하고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탭 눌러가지고 멀티플라이 하나 더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인풋을 열어주신 다음에 어디에서 가져올 거냐면요, 아웃풋 x를 인풋 x에다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요거 곱셈 나눗셈이 아니라 뭘로 해줄 거냐면 파워라고 하는 걸로 선정을 하고 0.5를 해가지고 얘가 이제 힘을 넣어줄 때 살짝 더 부드럽게 작용할 수 있게, 요거 어떻게 설명을 해드렸었냐면 포토샵에 있어서 하드니스 100% 했을 때랑 하드니스 0% 했을 때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영향력을 줄여줬으니까 하드니스를 약간 낮추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탭 눌러가지고 한 번 더 멀티플라이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인풋이 어디로 들어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나눗셈이기 때문에 분모가 뭐가 되고 분자가 뭐가 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요거 인풋 두 번째에다가 넣어줄 거예요. 인풋 두 번째에 어떤 게 들어갈 거냐? 아웃풋의 x를 인풋 ex에다가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값이 어디로 들어가냐면요, 분자에 들어가게 되고요. 디바이드 인풋 1을 1로 이렇게 하면은 반비례로 들어가게 되죠. 자, 아웃풋을 이렇게 열어주신 다음에요, 여기에 있어서 아웃풋 x 값을 y랑 z에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yz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넓이를 나타내는 애들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은 스트레치 앤드 스쿼시가 마무리가 됩니다. 처음에는 어려운데 이제 계속 하다 보면은 이해가 조금 쉽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이렇게 연결이 되면 스트레치 앤드 스쿼시가 완료가 됩니다. 노드 에디터였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저장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여기까지가 척추 완료입니다. 이제 요거 다음에는 팔, 그리고 다리, 그리고 얼굴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